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TV입니다. 오늘은 효도계약서의 필요성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효도계약서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효도계약서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효도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쓰는 방법과 양식을 만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도계약서란 자녀에게 부양 조건을 달고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를 해지하는 계약의 증명서입니다. 다른 말로 증여한 것을 돌려받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생전조건부 증여계약이라고 하고요.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계약서를 썼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양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효도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요즘 불행하게도 노인 학대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노인 학대를 하는 가족은 아들이고요. 그 다음 배우자, 딸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육체적 학대도 많이 하지만 언어적, 정서적 학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존속 살인과 자살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 세계에 아주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과 장년층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자들의 자살률이 여자들보다 훨씬 많은 편이고요. 또한 부양료 청구 소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실제로 어려운데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도계약서를 미리 써놓으면 재산을 일정 부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계약서에 따라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도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효도계약서의 필요성 두 번째는요. 이것이 바로 불효자 방지 장치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를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계약서를 씀으로써 더 자녀들을 불효자가 안 되도록 만드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불효자를 방지하면서 평생 효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강제적인 장치로 무슨 효도를 하느냐, 마음에 우러나와야지 효도지,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것은 그러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또한 가족들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이런 계약서 없이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부모에 대한 부양 조건을 어느 정도 달고서 증여를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여 재산을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요. 증여를 했을 경우에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계좌 이체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행해야 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냥 효도해야 한다, 부모님한테 잘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조건입니다. 수치화할 수 있고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 30만 원을 주어야 한다, 50만 원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금액이 명시가 돼야 하고요. 또는 부모님에게 매년 1년에 2번은 꼭 방문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횟수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해지하는 조건과 반환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됐을 때는 증여한 것을 취소하고 돌려받겠다, 이러한 해지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하고요. 그럴 경우에 반환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반환 재산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날짜를 적어야 하고요.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두 부를 작성을 해서 각각 보관을 해야 하고요. 공파가 효도계약서 샘플 양식을 하나 임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효도계약서 조건부 증여계약서, 증여인 아버지 이하 갑이라 한다, 수증인 자식 땡땡 이하 을이라 한다. 둘은 부자 관계로서 아래와 같이 조건부 증여계약, 일명 효도계약 이하 증여계약이라 한다.
체결한다. 갑과 을,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요. 제1조 증여재산, 현금 땡땡원, 갑은 을의 계좌에 얼마를 입금한다. 을의 계좌를 명시를 하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디 소재 주택 또는 토지 이렇게 하고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증여재산을 명시합니다. 제2조 증여의 조건. 첫 번째로 을은 갑이 사망할 때까지 갑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 땡땡원을 매달 15일에 갑의 계좌에 입금한다. 갑의 계좌 무슨 은행 계좌 번호. 두 번째, 을은 갑이 사망할 때까지 매 1년 동안 2회 이상 방문한다. 3. 을은 갑에게 육체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 보았고요. 제3조는 증여 해제, 즉 증여한 것을 돌려받는 조건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을이 제2조 증여 조건 1항 생활비를 2달 이상 보내지 않거나 증여 조건 2항 방문하는 것을 2년 이상 불이행할 경우에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 이것이 첫 번째 해제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폭력사항이죠. 조건 3항을 위반하여 부모님이 고소했거나 주변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너무하다 해서 고발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3.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증여받은 제1조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해제 시점의 실거래가 또는 감정가로 한다. 이렇게 하고요. 네 번째,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된 해당 연도의 국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준하여 지체한 기간만큼 지체이자를 산정하여 반환할 재산에 합산하여 반환한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약으로 갑은 을이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시기에 을에게 도움을 주어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하도록 한다. 또한 을은 갑이 노후에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계약이 가족의 행복과 발전을 위함임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계약한다. 계약서 2부를 작성 및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이렇게 날짜 명시하고요. 각자 서명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이 효도계약서 쓰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그런 자식들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행을 안 할 자식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다 쓰고 가시면 됩니다. 다 쓰고 가시든지 아니면은 쓰다가 못 쓰시면은 좋은데 주고 가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사전 증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의 재산을 더 지키고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도계약서는 불효자 방지 비법, 시크릿이고요. 어릴 때부터 행복계약서로 경제 공부를 시킬 경우에는 자녀들이 돈 공부, 경제 공부가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믿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계약서는 공반의 가족에서 만든 가족 전체의 경제 청사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반의 행복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효도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공빠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